카레 라이스, 그리고 오므라이스. 딱 들으면 아, 일본 음식! 하고 바로 떠오르잖아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 음식들이 사실은 일본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고 하면 좀 놀라시려나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 자료에서는요, 바로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이 두 요리의 아주 기막힌 그리고 놀라운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본격적으로 파헤쳐보기 전에 다 같이 한번 이런 질문을 던져보면 어떨까요? 이건 진짜 그 나라 음식이야 라고 말할 때 그 진짜라는 건 도대체 뭘까요? 어떻게 한 음식이 한 나라의 대표 음식이 되는 걸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카레와 오므라이스의 이야기가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힌트를 줄 겁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이 사진 좀 보세요. 일본의 국민 소울푸드라고 불리는 이 카레가 글쎄요, 영국 해군의 식단에서 왔다고 합니다. 와, 정말 생각지도 못한 반전 아닌가요? 아니 도대체 인도에서 시작된 음식이 어떻게 영국을 거쳐서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게 된 걸까요? 이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열쇠가 바로 요쇼크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한자를 보면 서양을 뜻하는 양자의 음식 식자거든요. 말 그대로 서양 음식이라는 뜻인데 그냥 가져온 게 아니에요. 서양 요리를 받아들여서 완전히 일본 스타일로 재창조한 요리들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카레와 오므라이스가 바로 이 요쇼크의 슈퍼스타 대표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주인공 카레의 이야기부터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가 볼까요? 이 여정은요, 정말 한편의 대서사시 같아요.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은 바로 인도였습니다. 카레라는 이 이름조차 인도 남부에서 쓰는 타밀어, 카리에서 온 거라고 해요. 원래 뜻은 뭐냐면 고기나 채소랑 같이 먹으려고 여러 가지 향신료를 넣고 끓인 그런 걸쭉한 소스를 말하는 거였죠. 자,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카레의 여정이 한눈에 들어오죠? 인도에서 출발해서 18세기에는 영국으로 갔다가 19세기 말에 드디어 일본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1882년. 일본 해군이 카레를 공식 식단으로 채택했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왜 하필 군대였을까요? 그것도 바다 위 해군에서 이 생소한 음식을 공식 메뉴로 정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일본 해군은요, 보이지 않는 아주 무서운 적과 싸우고 있었어요. 총이나 칼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각기병이라는 질병이었어요. 비타민 B1이 부족해서 생기는 병이었죠. 주식이 흰쌀밥이다 보니까 영양 불균형으로 수많은 군인들이 이 각기병 때문에 쓰러져 나갔던 거예요. 이 심각한 문제의 해결책을 어디서 찾았냐면 바로 비슷한 경험을 먼저 했던 영국 해군한테서 찾았어요. 그들의 식단에 있던 영양 가득한 식취에서 힌트를 얻은 거죠. 아, 이거다 싶었던 겁니다. 고기, 채소, 그리고 탄수화물까지 한 그릇에 다 담겨있는 카레 라이스를 도입한 거예요. 이건 뭐 그냥 음식이 아니라 목숨을 구한 구명 요리였던 셈이죠. 자, 이렇게 해군의 건강식으로 시작했던 카레가 어떻게 일본 전역으로 쫙 퍼져나가서 모두가 사랑하는 국민 음식이 될 수 있었을까요? 이 과정이 또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군인들이 제대하면서 고향에 가져간 레시피가 시작이었죠. 근데 이게 전국적으로 퍼지는 데에는 바로 상업화의 힘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식품 회사들이 나선 거예요. 카레 가루를 출시하고 또 결정적으로 지금 우리에게도 익숙한 이 고체 룰을 개발한 겁니다. 이러니까 집에서 만들기가 너무 쉬워진 거죠. 거기다가 일본 사람들 입맛에 맞게 사과나 꿀 같은 걸 넣어서 좀 더 달콤하고 부드럽게 맛을 바꿨어요. 덕분에 카레는 드디어 군대의 딱딱한 식판을 벗어나서 일반 가정의 따뜻한 식탁 위로 올라올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그렇게 모두의 음식이 된 카레는요, 이제 일본 사람들의 엄청난 창의력과 만나면서 그야말로 무한 변신을 시작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이거죠. 카츠 카레. 바삭바삭한 돈가스 위에 진한 카레를 촤르륵. 이 조합은 정말 맛의 혁명이라고밖에 할 수가 없죠. 누가 이걸 거부하겠어요. 한편 추운 북쪽 지방 홋카이도에서는요, 이렇게 국물처럼 묽고 가벼운 스타일의 스프 카레가 탄생했어요. 우리가 아는 걸쭉한 카레랑은 완전 다른 매력이죠. 이것도 정말 인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드라이 카레. 소스는 거의 없이 다진 고기 맛을 진하게 느낄 수 있는 스타일이죠. 보세요. 든든하게 먹고 싶을 땐 카츠 카레,
따뜻한 국물이 생각날 땐 스프 카레, 진한 고기 맛을 원할 땐 드라이 카레, 어떤 상황에도 딱 맞는 카레가 생긴 거예요. 이렇게 카레는 일본 각 지역의 특성과 사람들의 취향에 맞춰서 정말 다채로운 모습으로 계속해서 재탄생했습니다. 자, 이제 카레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두 번째 주인공을 만나볼 시간입니다. 카레가 아주 긴 여정을 거쳐 일본에 왔다면 이 음식은 처음부터 끝까지 순수하게 일본에서 탄생한 아주 매력적인 요리입니다. 바로 오므라이스죠. 오므라이스 이름이 참 정직해요. 그쵸? 서양의 오믈렛에서 오무 그리고 밥을 뜻하는 라이스가 합쳐진 이름이에요. 물론 서양 요리에서 영감을 받긴 했지만 이 둘을 합쳐서 이런 새로운 요리를 만들어낸 건 전적으로 일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였습니다. 아, 이 부분 정말 재밌습니다. 오므라이스의 원조가 누구냐를 두고 아주 유명한 두 가게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거든요. 도쿄의 렌가테이는 우리가 직원 식사로 밥이랑 계란을 섞어서 처음 만들었다라고 주장하고요. 오사카의 호큐구세이는 아니다, 우리가 속이 안 좋은 손님을 위해 볶음밥을 계란으로 감싸준 게 시초다라고 말하죠. 누가 진짜 원조인지는 아직도 미스터리지만 이런 논쟁이 있다는 것 자체가 오므라이스가 얼마나 인기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원조 논쟁을 넘어서 오므라이스는 이제 요리사들이 자기만의 개성과 창의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뭐랄까 하얀 도화지 같은 요리가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밥 대신 면을 넣어볼까 하는 생각 누구나 한 번쯤 해보지 않나요?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이 오무소바입니다. 짭짤한 야키소바를 부드러운 계란이 감싸고 있으니 이건 뭐 맛이 없을 수가 없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키나와의 명물인 타코라이스를 오믈렛 안으로 쏙 넣은 오무타코도 있어요. 이건 뭐 인기 메뉴 두 개를 하나로 합쳐버린 거잖아요. 정말 기발한 아이디어죠? 그리고 오므라이스계의 최종 보스라고 할 수 있죠. 가장 극적인 비주얼을 자랑하는 탄포포 오므라이스입니다. 1985년에 나온 탄포포라는 영화 때문에 완전 전설이 된 스타일인데요. 밥 위에 살짝 덜 익힌 오믈렛을 올리고 칼로 가운데를 쓱 가르는 순간 부드러운 계란이 용암처럼 흘러내리면서 밥을 싹 덮는 그 모습은 와, 이건 요리가 아니라 예술입니다, 예술. 사실 오늘 우리가 이야기한 카레와 오므라이스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일본의 요쇼크라는 세계는요, 이렇게 바깥의 음식을 받아들여서 완전히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놀라운 이야기들로 가득 차 있거든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프랑스의 비프 스튜는 하야시 라이스가 됐고요. 네덜란드의 크로켓은 코로케가 됐어요.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함바그 스테이크는 독일에서 온 거죠. 이 모든 게 다 서양에서 건너와서 일본 식문화에 완벽하게 스며든 정말 훌륭한 요쇼쿠의 예시들입니다. 결국 처음 던졌던 질문으로 돌아오게 되네요. 오늘 우리가 살펴본 카레와 오므라이스처럼 한 음식이 한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또 사람들의 삶과 추억 속에 깊숙이 자리 잡게 된다면 과연 그 음식의 출신이 그 시작점이 정말 중요할까요? 어쩌면 그건 더 이상 중요한 게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